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온라인 국어점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상담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문자 상담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삐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8,980원이십니다.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은데 장동호 대표님 최근에 네. 화장품주 좀 뭐 기대를 해볼 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밀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삐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고점 25,000원대에서 꾸준하게 8,000원대까지 밀리는 형국인데요.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 바닥을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정도가 저점인데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늘 40포인트를 깨고 2,400포인트 초반까지 빠져버리면 이 종목은 8,500원에서 8,0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8,900원인데 8,500원 이하로 가면은 비중 조절을 좀 한 다음에 다시 9,000원대 안착하면 그때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고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주도주도 아니고 관심 종목도 아니고 아무도 별로 지금 이 종목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은 올라와도 축소, 빠져도 축소. 이 주가가 본격적으로 가려면은 만 원대를 안착을 해야만이 네. 만 원대 안착은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9,500원대를 안착하면은 비중을 늘린 다음에 11,000원, 12,000원 반 정도 매도. 뭐 손실이 많이 나 있다 싶으면 한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이런 종목은 롤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오면은 축소,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래로 내려왔다가 반동 올 때 추가 매수해서 네. 매수 단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좀 잡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880원입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 이번에 이 종목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계약이랑 네.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국내 지열 관련 종목이에요. 네. 이제 지열이라고 하면은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상암동에 그 월드컵 경기장 쪽에 공원이 있어요. 하늘공원이 있고 네. 그 왼쪽에 공원 쪽에 보면 굴뚝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제 난지도였을 때 거기에 쓰레기를 압축해서 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아파트 한 동 많은 걸 이제 굉장한 압축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 한 개, 뭐 33평 쪽으로 많은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땅바닥에 시멘트를 치고 거기다 묻고 시멘트로 덮었거든요. 네. 완전히 밀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스에다가 각종 이제 장치를 위에 한쪽으로만 배출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네. 그래서 상암동이 그 잘 했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민간업 그때는 월드컵을 위해서 한 거고 도시 개발 계획을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는 이게 별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연료전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주가 그러니까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1,200원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이 회사 주가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거래량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잠깐 보신다면 거래량이 지난 한 1년 정도 이번 연도 중에 연초에 잠깐 있다가 네. 거래량이 이제 최근 들어서 솟았죠. 네. 그리고 61선 역배열돼서 계속 아래로 내려오만 하다 정배열이 한번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니까 이분은 몇 퍼센트 갖고 계신 분이죠? 비중은 따로 적어주시진 네. 않은 것 같아요. 요 만약에 지금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 한 20% 정도 갖고 있다면 저라면 한 10% 정도도 더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보초만 서다가 결국은 본전 오면 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갖고 있던 분들은 되게 지긋지긋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틀 전에 터진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였으니까 한번 매집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한다든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 단타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종목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금부터 매매나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시작돼야 되는 그런 영역군대로 보여지겠습니다. 보유 전략 및 추가 매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좀 생겼다. 보유 혹은 추가 매수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포스코 DX고요. 63,769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장동훈 대표님, 네. 지금 포스코 DX 주가가 오늘도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가가 23,700원 정도거든요. 손실이 꽤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잡아주실까요? 63,000원이면 지금 하고 거의 반토막 이상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하기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큰 전략은 버티는 전략이고요.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매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가에서 빠져서 2만 원 가더라도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한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최고가 대비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 전략이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그 상태로 갖고 있다면 저는 25,000원이 넘어가면은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좀 한 다음에 매수 단가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앞전에도 이제 그림을 보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다가 반등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고점에서 윗골에서 일부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가 2만 원 잡으시고 원칙으로 따지면은 이제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비중 축소가 맞는데 워낙 매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잡으시고 2만 5천 원 돌파 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반등이 온다면 2만 7천 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3만 원을 넘어가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럼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약간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온다든지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께서 우리나라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급반등이 오는 그런 시점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반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2만 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2만 5천 원 돌파 시 추가 매수 2만 7천 원, 3만 원 반 정도 매도 후에 빠지면 다시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잡아주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 생긴다면 또 그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이번에는 현대차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3만 8천 원이십니다. 이번에는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근데 현대차는 뭐 이미 조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대자동차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반쪽이었죠. 삼성전자는 기울고 있었고 실적이 네.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자 그런데 자동차는 둘 다 실적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깊이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는 지금 모든 영역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안 되는 회사가 죄송한데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예, 한국경제TV하고 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네. 한국경제TV가 현대자동차 계열사예요. 오. 여러분들 모르셨던 것 저도 같은데 몰랐네요. 네. 예, 예전에 이제 전경련이 해체돼 가면서 한국경제TV 신문이 이제 전경련 소속 겁니다. 근데 이제 전경련이 이거를 해체돼 가면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누군가는 이걸 인수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이지만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을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고 한국경제TV는 한국경제신문의 계열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현대자동차 저희 그러니까 가장 안 됐던 부분이
돈을 못 버는 부분이 이 신문사하고 현대차 계열에서 방산이었어요. 현대 로템.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지하철 이 교량을 만들었거든요. 지하철 이제 그 승객 칸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히트가 터졌죠. 그렇죠. 방산. 네. 근데 현대자동차가 왜 굉장히 그 실적도 괜찮은데 미래가 좋으냐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국 네.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재벌 3세들 분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나와서 자기 역량을 펼치는 사람은 정의선 회장님밖에 없거든요. 먼저 회사를 인수하는 암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현대자동차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좋은데 빠졌다는 건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0% 보편적 관세를 때리죠.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조지아주 공장 거기에 기아차 30만 대 공장도 라인이 전기차만 30만 대예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바로 옆에 엘레바마 공장에 현대차 공장이 있어요. 그 때문에 미국에서 소화되는 것은 다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부품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까지도 자동차 부품 관세를 때린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백인인데 금발이거나 백인인데 더군다나 파란 눈이나 이런 건데 블루 칼라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셰일 가스 파트, 석유라든가 시추 이런 거 노동자분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자동차 공장이나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인데요. GM 자동차입니다. GM 자동차 주가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으로 계속 올라갔죠. 네.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주가요. 아래 거는 포드 모터 컴퍼니도 나름 지금 계속 이게 포드 모터 컴퍼니가 사실은 이 저가 깨고 지금 이 아래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차 파트에서 네.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포드 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F150을 말고는 브롱코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포드 링컨이라든가 이런 게 것은 괜찮은데 독일차나 한국 자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는데 포드 자동차도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유럽도 2% 빠졌는데 현대자동차 실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관세 파트에서 대만은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대만의 TSMC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자동차가 가장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스틸이라고 했거든요. 네. TSMC가 미국의 반도체를 훔쳤다.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분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미리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차가 아마 여기 이 연중 저점인 현재 주가나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대형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18만 원까지는 한번 트럼프 시즌 2의 2기 집권하에서는 1월 20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에 그 취임식 날이에요. 네. 1월 20날 취임인데 그 전에 이미 상원이 이미 53표. 네. 상원을 장악하셨어요. 50표만 장악해도 되는데 50석만 53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승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의 벽을 현대자동차가 넘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약간은 좀 놔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기회를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는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가장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의 로봇 산업으로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로봇 시대에 국제적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현대자동차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다 보니 매도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6만 8,200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장도우 대표님, 네.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소부장 네. 쪽이잖아요. 지금 반도체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를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저점 매수라고 판단돼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면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네. 5만 원 초반이나 5만 원이 깨지는 순간 오히려 그때는 저점 매수 구간인데 이 앞전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보면은 주가가 급락 후에 다 이제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런 자리거든요. 네.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다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16만 원대면은 그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이분은 그나마 행복한 겁니다. 네. 많이 물려 있지만 16만 원 하고 그러면은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 원, 8만 원도 네. 계시던데 네. 그런 분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분은 손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3만 원대를 지지라인 잡으시고 13만 원이 깨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라인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13만 원까지 깨진다면 삼성전자 5만 원이 깨지고 4만 한 7천 원, 8천 원 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 2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네, 네.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연기금도 굉장히 큰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주가 방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13만 원 지지라인 뭐 조금 가까이 보면 13만 5천 원인데 두 라인을 지지라인 보시고 반등 시에 오히려 비중을 늘린 전략. 앞전에 보면은 빠졌다가 주가가 반등이 오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반등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추가 매수를 반등 시에만 해야 됩니다. 네. 반등 시에만. 빠르면 제가 볼 때는 내일하고 모레 정도가 반등 시점인데요. 네. 반등이 온 다음에 이 종목은 15만 5천 원, 16만 5천 원, 17만 원까지도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반등이 오면 이번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13만 5천 원, 13만 원이 깨지면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네, 때문에 네.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만 원, 13만 원, 5천 원 이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 아래 혹은 위로 전략 좀 다르게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대한해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박한샘 대표님, 대한해운 해운주는 그래도 좀 오랜만에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대한해운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국제 운임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제 뭐 샹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국제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사실은 운임 지수 가격이 폭등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생활도 꾸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대학생인데 네. 성적이 똑같다. 나중에 그런데 그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거나 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 있을까요? 네. 같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은 점수를 낸 사람이 더 낫겠죠. 네. 약간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 대한해운 지수, 대한해운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실적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지금 해운업 지수 주가가 폭등해야 돼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데다가 또 예멘 지역의 후티 반군이나 호르무즈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해 페르시아만 지역에 봉쇄가 되면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기운이 안 좋잖아요. 전쟁 네. 확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배들이 뺑 돌아가야 됩니다. 7일 걸릴 거 15일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운임 지수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빨리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운이 전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이 회사들의 실적들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 자금의 주류, 주식을 하는 주류에서 한참 빗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든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클라우드 컴퓨터라든가 혹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사이에 끼인 형태에서 어떤 뭐 군함이라든가 한국에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데 운임지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짧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전혀 대상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실적도 네. 좋아지고. 그런데 단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그널이 없다. 그래서 일단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빠져나오시고 매도하시고요. 네네. 중장기로 나는 뭐 하나 간다. 그러면 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 만약에 급락 나오고 거래량 폭발한다면 접근하기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네.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일단 한 발 비껴나셔라. 그럼 단기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 또 장기적인 전략 좀 시각을 다르게 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자,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요. 기아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천 원에 100%요. 11만 5천 원에 100%요. 알겠습니다. 저희 장동훈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그래도 밝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예.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메모지 있으면 좀 적으시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예. 네. 일단은 뭐 기아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똑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조금 버티면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87,000원, 85,000원 라인을 깨면은 비중이 100%지만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반등이 온다면 이 주식이 이제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가인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부분을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예. 네. 일부분 현금화 했다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가가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조금 더 보면 10만 원 사이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아가 10만 원대를 넘어가면 우리나라 주가가 다시 2,600포인트, 2,700포인트를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보다 더 빠른 종목들 약간 중소형주로 현금화를 시킨 자금을 그쪽으로 조금 교체 매매가 좋을 듯 한데요. 예. 제 말이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만 7천 원 이하로 가면 비중 축소, 반등 시에는 9만 5천 원, 10만 원의 비중 축소. 예. 결론입니다. 예. 이해됐죠? 예, 예.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아니요. 네. 네, 그럼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지금 상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채팅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 네. 채팅창에서 혹시 눈에 들어오는 종목 있을까요? 뭐 효성 TNC도 네, 있고 한번, 삼성전자도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니까 뭐 GS라는 분은 이분은 GS 회사 다니는데 삼전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삼전 미치겠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채팅창에 이 정도 쓸 정도면 보통 이제 정말 고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물타기 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효성 TNC 네. 그러니까 그럼 저희 효성 TNC 네. 한번 짚어주실까요? 32만 5천 원에 10%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게 보면은 장이 좋을 때는 막 서로 전화도 하고 채팅창에 서로 올려요. 네네.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뭐 공무원 시험이든 주식이든 경쟁률이 뭐 100대 1이네 1000대 1이네 그러잖아요. 네. 실제 경쟁률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해요. 네. 그리고 주식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심리적인 초입 단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채팅창만 보더라도. 네. 근데 이럴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주식에 대한 관점이 사실은 바뀌어가면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멘탈 게임이에요, 주식은. 근데 이게 사실 채팅창이나 종목 올리는 거나 전화하는 것도 보통 본인이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힘들고 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럴 때 종목을 교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잘했을 경우에 그게 여러분들의 장이 안 좋을 때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효성 TNC 올리신 분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종목들 올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이나 실력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계속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부동산 못 해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한국도 이제 금융자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대부분 안 빠지는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빠졌기 네. 때문에. 이때 효성 TNC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더 급락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효성 TNC가. 네, 지금 보시니까 연중 저점이잖아요. 네. 연중 저가를 지금 이렇게 거의 깨는 상태인데 만약에 효성 TNC가 여기서 내가 더 빠졌을 때 한번 단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미 깨지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지수가 이렇게 연중 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뿐만 이런 종목이 더 빠질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식을 지금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잘라내야 될까요? 그거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교체를 하겠다. 저는 효성 TNC 갖고 있는 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절반 정도나 5% 정도는 좀 잘라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환율을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자동차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효성 TNC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1,400원이에요. 대한민국 환율이 1,400원을 돌파가 나와가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연중 저가를 안 깨진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강만수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 때도 마찬가지고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 주가는 흔들려요 한국은. 근데 지금 1,400원이잖아요. 연중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연중 최저점으로 물리고 내려가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효성 TNC처럼 석유 화학 제품을 섬유 제품 이제 레깅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그 레깅스 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옷이 있어요. 네. 그 레깅스 제품의 이 회사가 전 세계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그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요. 환율이 그러면 싸지면은 수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진율은 계속 높아져요. 네. 현대차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그러면 떨어졌을 때 주가가 환율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만약에 3%만 더 빠지면 오늘이나 연중 저점이니까 이제 손절 나와야 돼요. 네.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간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수출 주도주들은 지금 분위기 때문에 흘러간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효성 TNC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관점에 보고 매매로 봤을 때는 당연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손절 타이밍이 한번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한 템포 쉬었다가 재매수하는 전략이나 이렇게 운용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효성 TNC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중장기까지는 그래도 재매수하는 전략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장동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LG화학이 들어와 있고 매수가가 32만 4천 원이십니다. 자,
자, LG화학 뭐 배터리 쪽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화학.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어요. 네. LG화학, 뭐 삼성, SDI, 에코프로 쪽, 에코프로 BM, 포스코 다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네. 그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이번 주 주말 정도 한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반등이 나오실 때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 LG화 물어보신 분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시점보다는 기다렸다 반등 올 때 오히려 물타기를 하자. 반등 오는 시점이요. 앞전에 8월 달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는데 8월 달에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한번 했지요. 여기 가격대가 37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10만 원 정도 밀렸는데 지금하고 그 시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흡사하게 밀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LG화학 같은 건 한 27만 원 초반 정도가 오히려 그때는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반등 오는 시점, 이렇게 반등이 오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늘려가자.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은 비중을 일부분 축소하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내가 손실이 나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일부분 현금을 갖고 있다가 똑같은 2차 전지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은 종목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종목 5% 올라가는 어떤 종목 1%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내가 물려 있더라도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내 계좌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종목에게 비중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한 다음에 거기서 기존에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손실이지만 추가 매수한 거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약간 단기 매매를 섞어서 매매를 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네. 잠깐 보니까 채팅창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네. BM,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삼성 SDI 동일합니다. 똑같은 네. 가격하고 이름만 틀리고 성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니까 54만 원에 10% 정도 있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가 두 개 보이더라고요. 이제 말 네. 나온 김에 제가 두 개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보이던데요. 지금 셀트리온이 1% 정도 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6만 원대 지지라인 잡으시고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는 제가 셀트리온은 매도하시라 그랬어요. 네. 일주일 전에는 셀트리온은 17만 5천 원 기준 그 라인을 깨버리는 주가가 더 빠진다 그랬는데 어제 한 5% 정도 빠지고 오늘도 저점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지금 16만 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반등 시에는 17만 3천 원에서 18만 원 부근까지 18만 원까지는 좀 힘들지만 18만 원 부근에 오면은 추가 매수 얘도 일부를 축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요. 네. 바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 샤페론이 있더라고요. 네. 샤페론. 샤페론은 제가 꾸준하게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잘 아는 종목인데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 이제 흑색종 암 이쪽에 억제하는 기술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서 다국적 기업 쪽하고도 이제 기술 수출을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점은 그렇고 안 좋은 점은 그게 또 현실화 일수화가 되면은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또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200원에 100% 수익인데요. 네. 이 어려운 장에서 가장 저점에 잡아서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까지 이틀간 조정인데 빠르면은 금요일, 늦으면은 월요일 정도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5,300원에서 5,500원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주가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이 꼬리를 달면은 100%에서 30% 정도는 덜어내야 되고요.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은 샤페로는 중장기로 굉장히 재료가 좋아요.
그리고 숨어 있는 재료도 많이 갖고 있고, 단 이제 이 항상 그렇지만은 제약 바이오는 약간 영업이익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라인도 괜찮고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5,200원에서 5,500원 오면은 일부분 매도를 하시고, 현재 지지 라인은 4,400원, 4,500원이거든요. 네. 이 라인을 깨면은 어쩔 수 없이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종목은 관리가 잘 된 종목이고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처 셀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네이처 셀을 보면은 네. 네이처 셀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 네. 주가가 이 힘든 시장에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추세를 타고 있고, 뭐 네이처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종가상 2만 원, 그다음에 2만 1,000원 깨지 않으면은 버티면 됩니다. 단 이제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밀리면은 이익 실현을 일부 좀 하셔야 되고, 시장이 어렵지만 이렇게 또 가는 종목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없다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뭐 전체적인 부분 하고요. 또 채팅창에 보였던 종목들까지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고요. 매수가는 7,9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 네.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그 관세 문제가 좀 있겠죠, 대표님? 네, 아무래도 화장품은 근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최근에 좀 들려왔죠. 네. 중국 쪽에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무비자를 중국 이제 외교부에서 이렇게 15일간 허락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는 아니고 이제 내년도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해줬습니다. 근데 왜 화장품주나 이런 종목들이 잠깐 움직이다가 대북정 중국 수혜주들이 안 움직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의 통보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저기를 한 거죠. 문제는 그게 굉장히 무례한 행위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데, 주식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 저도 네. 그 소식을 듣고 사야 되나 말아야 잠깐 보니까 외교부 통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외교부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얘기는 이게 한국 정부하고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중국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파병하고 김정은 정권이 이제 러시아 쪽하고 관계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노선을 틀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발행한 겁니다. 네.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무비자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문을 개방하는 일정 부분 한시적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중국 경기 부양 및 한국의 무비자 수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제가 봤을 때 매물병만 쌓이는, 그래서 한국 화장품처럼 이런 종목들한테도 더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떨어져도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갔다가 받아주는 세력이 없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그리고 하나 중요한 기술적인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주가를 잠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98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980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 자문사, 그리고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그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네. 시가총액 1조 원짜리, 5천억짜리, 3천억짜리, 1,000억짜리. 그럼 1,000억이 되면 1,000억이 됐는데 내가 그 비중을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거나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사유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 쓰면은 안 돼요. 그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980억이니까 이 회사는 테크니컬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더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음. 그러면 나는 화장품주를 중국 정책을 고려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연중 최근 몇 년 내 저점이잖아요. 네. 그럼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손절나 물른 거 못 자르겠다 그러면 똑같이 저점인 LG 생활건강과학 같은 종목을 지금 사는 게 낫겠죠. 네. 아니면 아모레 퍼스픽 같이 우량한 종목으로 넘겨놓는 것이 지금 똑같이 걔네들도 더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교체 타이밍이라고 아까도 어. 제가 이럴 때 문자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말 잘 주셨어요. 네. 이거는. 나는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걸로 빨리 넘기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단타쟁이다. 단타로 해야 하고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800원이십니다. 자, 장도우 대표님께 질문 드려 볼 텐데요. 동방도 한동안 뭐 좀 이야기가 들리다가 지금은 또 쉬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동방이 쿠팡 관련주인데 쿠팡 물류 담당 네.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7월, 8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다시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2,800원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주가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종목이 최근에 보면 한 2년 동안에 1,800원 라인이 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800원 라인이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깨지기는 힘들 것 같고 조금 위로 보면은 2,000원인데 종가상 2,000원을 지지라인 잡으시고 반등 시에만 물타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시.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거래량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한 100에서 200만 주 요런 시기가 와야지 주가가 반등이 오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한 200만 주 그다음에 오후 됐는데 한 1000만 주 나오면 주가가 5에서 한 10% 올라간다. 무조건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한 반 정도 추가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가 2,200원에서 2,5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200원, 2,500원 매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지라인 2,000원 이하 축소, 반등 시 추가 매수 후에 2,300원, 2,500원 비중 축소, 일단 매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대 정해서 라인 좀 정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동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다음 상담 이번엔 전화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시청자님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예, 저는 카카오요. 카카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물타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일단은 48,760원인데 지금 네. 90%예요. 90%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한재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네. 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카카오를 이렇게 48,760원이요. 760원. 예, 제가 네. 21년도에 네네. 그때 사주고 그때 15만 원 넘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한동안 한 2, 3년 동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신경을 못 쓰다가 이거 좀 뭐 네. 회사가 망하겠나 싶어서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뭐 중요한 거는 카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비중이 90%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비중이 90%까지 된 거예요. 운신의 폭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주고 싶은 거는 네. 너무 계속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실적도 안 좋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감한 결정을 이제 뭐 손실이 났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은 뭐 계속 또 2, 3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너무 궁금해서요. 기다리실 수는 있어요. 저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삼성도요 물려가지고 한 4년 만에 원복을 했는데 근데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좀 차라리 은행에다가 놔두면 이자라도 받잖아요. 근데 뭐 네네네. 이건 뭐 그것도 아니니까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네. 그리고 심적 고통도 좀 자, 솔직히 그리고 무슨 지금 얘기인가? 제가 말이 90%지 이게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단위가 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카카오가 네. 노후 대비 겸 예? 노후 대비 겸인가요?
노후 대비요? 예, 아니면은 아니 노후 대비는 아니에요. 제가 투자로 한 거예요. 자산 형성을 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노후 대비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럼 이게 아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거죠. 예, 잠깐 크게 얘기해서 아. 잘 안 들려요. 꼭 주식에서 돈을 안 뺐어도 네. 다른 소득이 있어서 내가 생활비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신 거죠.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게 뭐지 저기 기회 네.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네, 지금 네. 차라리 계속 이제는 삼성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게 기회 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이제 네, 제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네. 좀 참고를 이제 좀 네. 해가지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냥 후회 없는 결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요청을 좀 드린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죠. 제가 얼마큼 했으면 처음에는 비중이 한 10%였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 좀 네. 15만 원에서 뭐 4만 원대까지 네.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물타기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메리츠의 우리는 그 무슨 존니처럼 주식에 네, 이제 존이 선생님. 우량주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좋은 줄은 알겠으나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니까 네. 막상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아니요, 그렇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아. 저는 초단타 스타일인데 어떻게 네. 하다가 물린 거예요. 근데 물렸는데 너무 모순적이네요. 초단타인데 지금 48,000원인데 아직까지 갖고 있고 아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갑자기 이게 시력을 잃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코로나 주사 맞고 효율적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네네. 제가 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아, 사람이 네. 죽어가는 판에 무슨 이게 지금 뭐 주식에 제가 신경을 쓰겠어요. 아, 사연이 있으셨군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코로나 주사 맞고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주식이 뭐고 사람이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일단 아. 어느 정도 이게 예. 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주식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유 그냥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계속 물타기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비중이 10%였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서 계속 물타다 보니까 비중이 90%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삼성전자도 네. 그때 삼성전자도 그때 막 북만전자 같이 갔었잖아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이라는 시간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 그러죠. 핵심만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지금 단기 대응을 하는 게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러죠.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지나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카카오를 지금은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부터 해서 몇 가지는 있지만 많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도 올라가지만 미국 시장의 전 세계 돈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면 클라우드 보안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표면이 클라우드 보안 업체지 사실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뭐 미국도 아마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사들로 왜 돈들이 지금 이런 주가들로 옮겨가고 있냐면 서비스업입니다. 인공지능 네네.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및 다양한 광고 앱 서비스 맞춤형 그리고 자율주행 이것이 AI가 그거로 가면은 자율주행으로 나오는 거고 자동차로 가면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AI 비서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지금 전 세계 돈들이 지금 주식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가장 지금 대장주는 미국 시장에서 수익률은 포티넷이라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삼성 SDS나 롯데 정보통신, 신세계 INC,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면서 그쪽으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뿐에 없어요. 한국은 삼성이나 그룹사 이런 거 있지만 그래서 저는 카카오 지금 힘드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타이밍부터는 손절하는 물량들은 이제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90%니까 좀 버티기를 한번 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소프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AI 그다음 시대가 오는 것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 보유 전략입니다. 조금 더 빠질 거는 같은데 한번 버텨보시죠. 지금은 좀 늦었다고 보여져요. 네, 홀딩 전략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도 궁금한 점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길게 좀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카카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54,000원이십니다. 자, 우리 장동훈 대표님, 저희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막 4만 원까지 가면 어떡하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4만 원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4만 원이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때 가장 안 좋을 때가 주가가 4만 3천 원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9만 원까지 거의 더블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이 이제 그렇게 보면은 기회일 수가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쪽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도 어떠한 뭔가 그런 한마디 정도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당선인 쪽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멘트만 조금 흘러나와도 네. 바로 반등이 나올 그런 시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씩 지금 저점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만 원 깨질 것 같지 않았는데 오히려 깨지거나 5만 원 초반대 오면 저는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네. 잘하면 이 정도에서 버텨준다면 오후에 밑꼬리 달고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내일 정도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빠져버리면은 단기 투매가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단기 투매가 나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54,000원이고 현재 5만 원이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가격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저는 현재가로 다 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54,000원하고 52,000원하고 지금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고민하고 머리 아프게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점에서 뭐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위에서 있는 분들은 상황이 틀리겠지만 네. 지금은 짧게 정리하고 차라리 이 종목보다 반등이 오면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낫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도 그렇고 차라리 현금이 더 낫다. 현금도 주식이다. 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주식이 잘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잘 가고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 근데 주식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 나온 게 채팅창 아까 잠깐 보니까 네. 종목이 몇 개 보이던데 그거 하나만 하고 갈까요? 네네.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 있네요. 한글과 컴퓨터. 예, 비중 20%. 네. 03052. 이분은 수직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 컴퓨터는 아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현재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거고요. 네. 한국어 컴퓨터는 이미 조정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고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좋은 거죠. 그래서 현재 수익이고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5,000원하고 21,000원대 매물이 있는데 이 라인을 넘어가면 한국컴퓨터는 강한 한 방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넘어가면은 주가가 22,000원에서 조금 더 보면 24,000~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수급 괜찮고 차트 좋고 실적 좋고 선조정을 다 받았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반등이 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잘 아는데 네. 신규 상장주 보면은 제 화면에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 CMS 그다음에 뭐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클로버 장이 안 좋은데도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루미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빠졌는데도 주가가 7,000원 하던 종목이 저점 되면 70% 상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축소나 매도를 하라는 이유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런 종목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현금화 뭐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한 다음에
약간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으로 일부분은 좀 교체하자. 그래서 전략 매도하기가 좀 그러시면은 3분의 1 정도라도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바이넥스가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바이넥스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가 현재 한 7%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제도 주가가 7%, 오늘도 7%.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18,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고요. 네. 17,500원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주가가 내일까지 빠지면 3일간 하락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만약에 밑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8,000원 이탈 시 축소한 다음에 17,000원 초반이나 그 아래 오면은 오히려 강력 매수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한 다음에 반등에 오면은 19,000원에서 21,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반등 시 비중 늘린 다음에 고점에서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전략 들어봤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좀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HMM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네네. 오늘 이런 장 속에서 HMM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5%가량 급등하고 있는데 HMM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저도 아침부터 HMM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고 있는데요. HMM이 약간은 최근에 운임 가격 문제들 때문에 네. 주가들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 아까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HMM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이제 비주류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다 주가가 연초부터 빠져 있어서 네. 지금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 그리고 어제 저점. 이때 연초에 한번 이미 내려가고 중간에 뭐 올라간 것도 없고 떨어진 것도 없어. 왜 떨어진 게 없느냐? 지난 4년간 이미 다 내려왔죠. 5만 원에서부터 3분의 1 토막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셨다면 물론 지금 올라오니까 그냥 테크니컬적인 어떤 호재가 있어서 미리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네. 아니면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어적인 자사주 매집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작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같은 날 올라오는데 굳이 저는 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개파락으로 떨어져 갖고 한 4% 손실 나는 것보다요. 1% 2% 내일 아침에 더 올라갔는데 그걸로 인한 기분 나쁨이 더 이런 종목은 더 심하거든요. 그럼 단타라고 본다면 단타로도 지금은 보유고 장기 투자라고 본다면 이미 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오는데 굳이 때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나 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그냥 비중이 비주류다. 현재는 굳이 여기서 혼자 어렵게 막 닭에서 내가 봉황을 피우리라. 네. 그 많고 많은 닭알 중에 품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낙폭과대 종목도 많잖아요. 네. 예, 일단 그렇지만 지금 테크니컬적인 이유로는 일단은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유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올라오는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HMM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짚어주셨고요.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종목은 인스코비 들어와 있고 매수가가 1,98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장동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인스코비가 오늘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6%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게 좀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 어떤 쪽으로 좀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요? 인스코비가 재료는 좋은데 네. 주가가 이제 고점을 한번 맞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 한 달 정도의 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13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약간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 지금 이런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에 이런 종목은 일단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자.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에는 1,500원에서 1,700원 정도의 반등이 열려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악재가 현재는 없어 보이고 뭐 유상증자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악재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구간에서는 1,150원에서 1,200원 초반에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리는 구간, 종가상 1,000원을 깨지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스코비 일단 이렇게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1,400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면 원전주잖아요. 뭐 네. 트럼프를 빼놓고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주목을 계속 받았던 쪽인 것 네. 같은데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투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은 6월 종합주가에서 2,800포인트 이후로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할 때도 한 10개면은 뭐 국고처든 지금이든 네.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손절이거나 그리고 경고를 많이 좀 드렸던 부분이라 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었죠. 네. 왜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한 달 전부터는 양해도 구했어요.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들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위로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화 상담할 때 냉정하게 손절해라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끊는 분도 있고 그 되게 그럼 저희들도 저도 네, 미안한데 그쵸.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지금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좋게 본 종목이 원전 관련주들이에요. 왜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제대로 지으려면 AI 대 1조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미국 돈으로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40조, 1년에 한 14조, 15, 20조씩 투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존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0조 원을 데이터 센터 짓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너무 외딴 곳에 있으면은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때 절반이 해저 케이블 비용 같은 거예요. 네. 케이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일렉, LS일렉 이런 주가들이 신고점이 난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까운 데 지어야 돼요. 근데 가까운데 근데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화력 발전소를 못 짓고 신재생 에너지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태양광이나 이런 건 안 돼요 또. 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멈출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이상 기온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동유럽이 이게 안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원자력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원자력은 한번 폭발하면 대도시 근처에 그래서 지으면 폭발하면 피해가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쓰리마일 섬이라는 미국의 그 이제 제가 그게 1970 제 기억에는 74년도인가에 그 운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사고가 나서 3개월간 잠깐 멈췄어. 그 뒤로 계속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그게 재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리마일 섬 원자력을 재개해 달라. 그만큼 원자력이 지금 미국도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멈춰있던 원자력을 재개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러니까 이제 스몰 모듈러 SMR이라는 걸로 지어야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죠. 그래서 이 소형 원자로 여의도만한 면적에 그냥 원자로 몇 개 지어놓고 만약에 방사능 누출이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좀 비용이 좀 20% 정도 더 높아요. 네. 대신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한국 수자원이 갖고 있는데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이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원자력을 건설할 때마다 이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 근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후 주목받는 분야가 이
스몰 모듈러 원자로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저는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빠질 때 이렇게 이런 물량들을 개인들은 지금 위에 보시면 개인들은 파는 거 개인들 매매 누적이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올라올수록 파는 거죠. 네. 오늘 같은 날도 예를 들어서 안 빠지니까 팔고 싶고 그렇지만 연기금이나 이런 데는 또 계속 이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이렇게 좀 버벅거릴 때 계속 보유 전략도 괜찮지만 20%가 넘지 않는 선상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더 확보해 나가는 전략 제시하고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 투산 에너빌리티 그 3만 원까지 이상도 한번 내년 초까지 한번 그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전략이. 알겠습니다. 보유. 또 유일하게 좀 좋게 보시는 쪽이 원전인 만큼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5천 원에 95%요. 21만 5천에 95%요. 네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저희 장동훈 대표님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식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주식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시고. 네, 지금 계속 SK 하이닉스가 그렇게들 다들 좋다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20만 원대만 가면은 계속 부딪히고 내려와서 네. 한 지금 뭐 쌍바닥을 찍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던데 네. 20만 원대만 올라가면 계속 몇 없이 내려와서 네.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네.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20만 원대가 거기가 고점이라서 단기 고점에 매물이 엄청 많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20만 원대가. 그리고 아래로 보면은 18만 원대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95%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관망이잖아요, 지금은. 네네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반등이 와서 20만 원 가까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달 전에도 한번 그랬고 한 달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가 돌아서서 반등이 왔는데 그 자리 부근에서 또 못 간다 그러면 아쉽지만 95%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좀 덜어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이닉스가 18만 원이 깨지면 하이닉스가 그나마 버텨서 주식 이 정도 버티는 건데 하이닉스까지 18만 원 아래로 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2,300포인트 초반이나 300포인트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현재가 대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지만 다른 종목은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5%좀 비중이 많은데 조금 비중을 일부분을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크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한 7, 8% 정도 현재가 대비해서 올라가면 이제 그 정도 올라가는데 반등이 온다면 하이닉스보다 다른 약간 중소형주가 좀 빠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비중의 그 가격이면은 저는 일부를 좀 매도를 좀 해서 현금을 조금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요번에 20만 원대 와가지고 사실은 100%였는데 네. 5%를 좀 줄였거든요, 아. 사실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좀 오랫동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서 아, 예. 전고점까지는 네네네. 뭐 갈 수가 있을런지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한 20만 원대 되면은 제가 조금 형신이 네. 나더라도 일단은 좀 한 60%까지는 줄일 생각이 네. 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전고점이 24, 5만 원이잖아요. 네네. 24, 5만 원 정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호재가 좀 많이 몇 개가 나와야 됩니다. 뭐 엔디비아 쪽하고 뭐 납품을 HBM 쪽을 많이 한다든지 뭐 요즘에 4세대도 하고 5세대도 한다 그러는데 HBM이 뭐 좋은 기술력이 뭔가가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그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금 거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이런 대형주는 수급이 좀 많이 받쳐줘야 돼요. 수급이 받쳐주려면은 아침에 이제 시간 나실 때 좀 보면은 아침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 종목을 롤링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100만 주 정도 해서 2, 3일 정도 이렇게 땡겨줘야 되거든요. 이 앞전 같이. 이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18만 원 이하는 비중 축소고요. 반등이 와서 19만 원, 20만 원대 오더라도 축소. 현금을 조금 만드셔서 나머지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정고점까지 주가 올라가면 보유 관점이고 나머지 현금은 현금 갖고 계시다가 장이 좀 안정되면 약간 중소형주로 일부분은 교체 매매가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닌 종목으로 조금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를 팔아서 작은 또 반도체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그 작은 종목들이 더 뭐 같이 올라갔다 빠졌다 같이 움직이니까 반도체가 아닌 그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일부분 좀 하는 방향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으시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떤가 전략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전화 상담까지 들어봤고요. 전화 상담 저희 이렇게 자세하게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에 나가는 번호 026676-036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직접 통화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 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많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리노공업이고요. 매수가가 27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매수가랑 좀 많이 멀어지신 상태거든요. 16만 1,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리노공업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27만 원이요. 아, 네, 27만 원이시면은 거의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잡으셨네요. 30만 9천 원이 5월 7일에 신고점인데 네. 뭐 이제 27만 원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으로 배우는 경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가면서 뉴스에 나오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좋은 회사하고 우량한 회사하고 그 기술만 이 회사가 갖고 있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해 보이고 그동안 네. 그런 걸 누가 계속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거는 주가는 이 주식은 그렇지만 이미 지난 6개월간 11만 원에서 200%가 올랐잖아요. 네. 종합주가 지수는 2000 연초 대비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물려서 소위 얘기해서 뉴스라든가 어느 곳에서 다 좋게 얘기하니까 못 팔고 단타도 못 하고 돈이 엮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 지금처럼 딱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들 때 이제 상담을 하신다거나 네. 연중 저점이 이렇게 깨질 때 직저점을 깨질 때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잠깐 비중을 이분이 몇 퍼센트 갖고 계신지는 모르죠 저희가.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주식은 이 지금은 엔비디아도 상승 탄력이 좀 신고점이긴 한데 둔화됐고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도 뭐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받는데 보호무역이고 자국 상산을 해야 되니까 하이닉스는 기술력으로 미국을 뚫을 수 있지만 유일하니까 그러면 자국 내 생산이 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엔비디아도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제 4% 빠졌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당연히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리노공업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이 주식을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신다면 실적은 괜찮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앞으로 HBM도 이제 4단계로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제 HBM을 계속 만들어 써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유 전략으로 지금은 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문제는 사람은 주식은 본인이 생각한 손절 라인이라는 게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저점을 깨지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게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솔직히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이 없어도 나는 다른 쪽에서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큼 저는 리노공업은 지금 한 10% 정도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10% 나는 20% 들고 있다. 그럼 10% 잘라내야죠. 네. 그리고 나는 뭐 지금 30%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원칙대로 잘라내는 거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사람이 주식을 종목을 잘못 발굴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네. 주가가 폭락해서 더 사야 되는 시점에 나는 그때 내 재산이 쪼그라들어서 정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에 묶여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 이런 분들은. 그러면 저는 좀 비중을 10%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용 전략상으로는 일단 지금은 손절 라인 손절인데 실적은 괜찮으니까 10% 정도까지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이다 보니 어떤 기준점을 좀 10% 정도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되 이 정도까지 전략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2,15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장동훈 대표님. 네네. 한전하면 사실 뭐 적자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전력 22,150원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전력이 이제 밸류업 이것 때문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전력은 주가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이 잘 가면은 뭔가 뭐 전기세가 올라간다든지 뭔가 세금이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서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서민들이 힘들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별로 모멘텀이 없어요. 이제 왜 그냥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면은 몰라도 네네. 만약에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면 한국전력은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가 돼야지 맞아요. 근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중장기로 나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지만 굳이 이런 주식은 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큰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은 뭐 배당을 받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보유 관점인데 지금 매수가하고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22,000원대하고 21,150원. 뭐 2, 3% 차이 나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다 전량 현금화 시켜서 현금 들고 보유 전략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우진엔텍 우진엔텍이요. 우진엔텍 원전 관련주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8% 올라가다가 워낙 주가가 한 50포인트 가까이 밀리니까 빠지는데 SMR 소형 원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장이 좀 안정되면 이런 종목은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4,000원대 돌파하면 25,000원, 뭐 중기로 보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종가상 이제 2만 원대를 깨지면 21,000원 잡을게요. 21,000원대를 깨지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네.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그 사이에 오면은 재매수. 그래서 주가가 현재 대비해서 더 밀리면 일부 매도했다가 그 아래에는 오히려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매도했던 부분을 저점에서 맞춰서 매수 단가를 낮춰서 좀 약간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YJ 링크 말 나온 김에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T라고 표면 실장 기술인데요. 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 종목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때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네. 제가 제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 주식 이런 주식은 괜찮다고 18,000원 부근까지 갈 거라 그랬는데 그날 19,000 어디 보자 17,930원까지 70원 못 갔는데 네. 이틀 후에 딱 다시 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려서 SMT 이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유일한 그런 기업이고 뭐 미국 쪽에 테슬라 요즘 잘 나가는 테슬라, 애플, 뭐 스페이스 X 이런데 표면 실장이라는 게 표면 자체를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시장 비해서 1%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 마치면 다시 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현재 지지 라인은 16,000원. 16,0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하셨다가 14,500원에서 14,000원 오면은 그 주식을 저점에서 재매수하고 네. 전체적인 주가가 좀만 반등이 오면은 이런 주식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빠르게 올라가면 이번 목표가는 17,500원, 19,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19,000원 돌파하면은 22,000원에서 24,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먼저 들어봤고 또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들 우진엔텍과 YJ 링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채팅창에도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채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숲, SOP, 숲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34,4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름 사명을 변경한 종목이잖아요. 컨텐츠 쪽도 뭐 한동안 뭐 오르네 하나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프리카 TV 주가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TV 이제 SOP인데요. 지금 오늘 양봉이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추가 하락만 나왔다가 저가권대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딱 중간 단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떨어졌다가 25만 원에서 10만 원 전에 이렇게 걸쳐 있는 단계인데요. 네.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앞으로 부의 중심이 한 번 더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혁명 이후에 요즘은 연예인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요즘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다 유튜버 되고 싶다고 맞아요.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늘부로 9만 달러 돌파 나왔잖아요. 이제 부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SOP 아프리카 TV 종목 상담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나가려면 저 앞에 적어도 후지 카메라나 1억짜리나 2억짜리 네. 오디오도 한 몇천만 원짜리.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방송을 내가 뭘 정보를 하고 전달하고 싶어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그쵸. 저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인처럼 살고 싶으면 월급장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혹은 공무원이 되시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양이 안 차. 뭐 차도 좀 이렇게 포르쉐 같은 거 한번 타보고 싶고 인생 네. 한 방인데 그리고 뭐 옷도 명품으로 한번 좀 이렇게 입고 크루즈 네.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그런데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당장 돈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2년간 아르바이트해서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나 유튜버에다가 어떻게 아마존에다가 상품을 올려서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는 기존에는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경쟁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경쟁이 돼요. 왜냐? 인공지능 반도체 기존에는 직원을 100명을 둬야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만 달러짜리 H100 반도체 칩을 사서 텐스토렌토라는 캐나다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 칩이 없어도 돼요. 그게 5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웬만한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되거든요.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는 경쟁력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에는 틱톡을 금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였어요. 4년 전에. 네. 마크 저커버가 트럼프하고 단독 면담을 하고 틱톡을 트럼프가 금지시키고 상원에서 이번 연도 6월에 틱톡 사용 금지법이 미국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틱톡 그거 법 금지된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중지를 다시 풀어주겠다겠죠. 네. 오늘 새벽에 선언한 얘기예요. 상원이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우호적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1인 부의 창출 및 미디어 시대를 트럼프도 미국적 정책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한 단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어떤 게임 업체들 디어유라든가 그리고 SOP 같은 이런 아프리카 TV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실제 어제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스탠앤프 500 종목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그리고 뭐 물론 폭스 그 어도비 시스템인 같은 네. 이런 그리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21세기 폭스. 심지어 헬스케어 종목조차도 넥스컴이라는 이 회사가 당뇨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병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고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완전히 부의 기준이 바뀌는 게 왔구나. 이게 누구한테는 돈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제조업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자꾸 그 관점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려워졌죠. 눈에 안 보이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아프리카 TV 지금 어떤 분이 13만 원 400원인데 지금 10만 원 깨졌잖아요. 네. 만약에 저라면 지금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저는 지금 아직 없지만 요새 이렇게 장이 좀 불안하고 할 때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개별 종목이니까 한 번에 안 움직이겠죠. 네. 비중이 내가 몇 프로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시장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까 정말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는 21만 9,500원입니다. 우리 장동우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 텐데 LG 이노텍이 그 아이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가요? LG노텍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뭐 과거에 좀 잘 갈 때는 자율주행으로 좀 많이 갔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올 4월 달에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제 4월 달, 5월 달부터 18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강력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자리에서 강력하게 한번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딱히 현재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오늘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인데요. 이 라인에 그림을 그리면 요런 게 한번 나와야 줘야 돼요. 차트에서. 요게 나오면 그때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이고 지금은 이제 잘 지금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지금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관리를 잘 해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최대한 안 밀리게 지금 주가를 잡아주는 모습인데 네. 이제 요 라인 이게 좀 강력한 막대기가 큰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현재 같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16만 원을 이탈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2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16만 원 이탈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반대로 17만 5천 원, 18만 원대를 돌파하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자. 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대 일부 매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연결된 상담,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뷰노 32,000원에 60%입니다. 혹시 좀 더 사도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뷰노 32,000원에 60%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네네. 많으십니다. 뷰노 32,000원에 예, 예. 60% 비중인데 혹시 오늘 좀 더 살까 싶은데 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60%인데 더 지금 32,000원에. 네네네. 네. 그 이제 그 주식을 해서 네네. 그 지금 보니까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요? 트렌드에 감사합니다. 맞게. 예. 그런데 지금 32,000원인데 지금 30몇 %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실수를 하셨어요. 첫 예? 번째로는 예. 이제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네네네.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런데 네네네. 그것만 갖고 돈을 벌진 못합니다. 네네네. 어떤 거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컨트롤, 자기 네네. 감정을 컨트롤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앨런 네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네네. 법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이걸 실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실력은 돼. 다 준비가 됐는데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율주행이 되려면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의 5G가 네네. 5G 중계기가 깔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네네. 전 세계적으로 절반도 안 깔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트럼프나 상원 의원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트럼프한테 베팅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종목은 괜찮은데 어떤 게 네. 문제냐면 이게 AI 헬스케어 종목이잖아요. 네네. 문제는 지금 두 가지를 실수하셨어요. 하나는 디테일이 좀 부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0%니까 너무 많이 샀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 주식은 1년 전에 5,000원에서부터 네. 69,000원까지 1,200%가 상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때 당시 10억을 투자한 사람은 100억이 된 거고 100억을 투자한 사람은 1,200억이 됐어요. 네. 그럼 1,200억을 한번 해먹은 어떤 누가 있다면 1년에 1,000억을 해먹었는데 6개월 뒤에 또 500억 이 종목 와서 먹으려고 또 할까요? 아니겠죠. 긁어 네네. 잘못하면 금감원도 조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3년에 1,000억 벌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가서 충분히 가격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경영자들은 전환사채라든가 뭐 이런 이제 공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60%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비중 조절에 실패하셨어요. 예? 비중 조절에. 예. 그래서 지금 더 사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네네. 사신 다음에 바로 이게 급등 나오거나 안 내려오면 짧게 손절을 일정 부분 쳐주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행위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종목은 지금 시대 트렌드에 딱 맞습니다. AI를 이용한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에 딱 맞아요. 그리고 저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앞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문제는 이 회사는 지금 어느 누구도
다시 이 가격에 살려고 하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세력들 거래량을 한번 잠깐 본다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지점이 어디입니까? 최근 들어서 이 주식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주가 상투, 거래량 상투 69,000원.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4만 원대에서 팔아먹은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거래량이 한 번도 안 터졌어요. 주가 폭락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은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들어온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물량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으신 게 아닌가. 네. 네, 그거 좀 그래서 일단 갖고 한번 버티시기는 하되 나중에 그게 또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그래서 네. 종목은 잘 방향은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 네. 디테일한 부분 비중 조절에서 일단 실패 그리고 짧은 손절 해놓고 다시 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물타기 들어가면 나중에 진짜 안 되세요. 네. 밀당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네. 밀당을 그거 조금 그래서 아쉽지만 비중 한 10%만 좀 줄여줄까요? 네네. 그래야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왔던 종목 뷰노까지 상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 상담이 몇 개 또 들어와서 문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고요. 매수가가 6,2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장동우 대표님, 슈어소프트테크 이거 자율주행 쪽으로 관련 있던 종목이었죠. 오늘은 그래도 뭐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5,120원 정도인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전략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네. 이게 또 SMR 원전 계측 시스템 쪽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바닥은 잡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안정되면 반등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6,200원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1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5,300원, 5,500원대 돌파하면 비중을 조금 늘려서 탄력이 붙으면 6,000원에서 6,500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탄력이 약하면 5,400원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 자리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네.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5,400원대 갔는데 주가가 못 가면 일부분을 좀 현금화를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네. 약간 좀 까다로운 매매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5,400원만 넘어가면 6,000원에서 6,500원까지 갈 수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충분한 조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특별한 네. 지지라인 없지만 4,500원 이하로 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일단은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우리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282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박한센 대표님, 우리바이오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2,76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또 그 해리스 쪽 트레이드 관련해서 네.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바이오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차트 한번 잠깐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바이오가 일단 지금 시가총액을 한번 잠깐 보신다면 1,000억대예요. 오늘부로 1,345억 원이네요. 근데 매출액을 지금 잠깐 보니까 이 회사 매출액이 1년에 1조 작년도에 1조 2,600억, 2년 전에는 1조 5천억. 그러니까 매출액도 조금씩 10%씩 감소하고 1년에 영업이익도 10% 정도씩 감소, 20%씩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적어도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온다면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그날 이제 거기서 1,000억씩 떨어질 때마다 100억씩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적어도 1조 3천억에서 정도는 되어줘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하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약회사 치고는 이 회사는 어떤 특정 약품을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입니다. 연질 캡슐이라든가 네. 여러분들이 비타민제라든가 아니면 뭐
뭐 로얄 젤리 갖고 먹으면은 그 캡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매출의 그런 실적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꽤 시가총액 1,300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조업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이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보험료를 해도 이걸 공급 못해요. 네. 그러면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좋은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은 4,000원 얼마에 사셨잖아요. 네.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아남을 이런 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로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음.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 매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들어왔으니까 상담했으니까 물어보신 거 대비한다면 보유인데다가 약간 한 번 더 레벨 다운된다면 시장 리스크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한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393원이십니다. 자, 장동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에이스테크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가가 881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도 좀 있고 사실 매수가랑 좀 많이 멀어진 상태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3,300원 지금 800원이면 거의 3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구간인데 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1,000원 넘어가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882원인데 700원 이어나가면 아쉽지만은 3분의 1에서 반 정도 매도를 해야 되고요. 현재 에이스테크가 이제 그 5G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5G는 이제 지금 거의 한물 갔고 미래에는 6G라고 인공위성에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골 계곡이라든지 뭐 사막 바닷속에서도 이게 돼요. 오. 그러면 5G는 이제 기지국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가능한데 외국에는 기지국이 거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네. 기지국을 세운다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 쪽에서 미는 게 6G입니다. 그래서 6G로 이제 에이스테크가 그런 모멘텀으로 약간 바꾼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2,000원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1,000원대를 일단은 넘어가야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1,000원에서 1,100원을 돌파하려다가 빠지고 돌파하려다가 빠지는데 계속 지금 3번 정도 이 라인에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빠지다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3,000원 하던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한 2번 정도 하면 2,000원까지 빠지겠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일부 매도하고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800원 이하로 가면 비중 축소고 1,000원 돌파 시 추가 매수에 단기적인 매물대가 1,150원에서 1,200원이 있는데 네. 그 자리를 돌파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럼 1,500원대, 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런 모멘텀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사실 이 가장 힘듦의 정점이 아닌가 싶고 내일은 정말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